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취업 팁이 아닙니다. 이건 절벽에서 떨어지려던 사람이 소나무를 꽉 잡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1998년 IMF 위기. 이 남자는 49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직업군인입니다. 27년을 입었던 육군 중령 예편. 하지만 절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정년 후 단 3번의 도전으로 16년을 더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남자의 성공 스토리와 7가지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2시간 가까운 강의를 20분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파트 1. 왜 당신의 준비가 중요한가?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숫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50대 이후 재취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남성 근로자는 50대에 접어들면서 분석적 업무 비중이 급락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50대 이후에도 분석적 업무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미국은 중년의 경험을 가치 있게 봅니다. 반면 한국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9세에 직장을 옮긴 미국인은 평균 88%가 더 행복해졌다고 답했습니다. 45세 이후 직장을 바꾼 미국인 중 82%가 새 일자리에 만족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12번 직장을 바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중장년 재취업 컨퍼런스에서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트 2. 나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성공 비결. 비결 1.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심층 분석하라. 그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8년 그는 27년을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행정, 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밖의 세상은 그의 경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2년을 군 정책부서에서 일했고 마지막 직책은 교재개발장교였습니다. 매월 12편의 시사 안보 자료를 작성하고 영상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글쓰기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표현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자 필력이 늘었고 점점 적응했습니다. 여기 배워야 할 점은 당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세요. 남이 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점을 찾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세요. 통계로 본 한국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는 70개 직종, 213개 세 분류입니다. 그중 당신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든요. 전직 취업 전문가들은 이를 메타-뷰가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듯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남자는 이 부분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신앙이든 명상이든 일기 쓰기든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파트 3. 몸값을 올려라. 두 번째 성공 비결. 비결 2. 스스로 몸값을 높여라. 그 남자의 첫 번째 도전은 성공합니다. 1998년 국군정신교육원 합격 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합격률은 8%. 그가 3개월 동안 한 일은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영상 교재 녹음했습니다. 안보 현안과 이슈 공부했습니다. 워드 작업 능력 개발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다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의자 위에서 잤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의 현주소는 흥미롭게도 요즘 젊은 미국 직장인들은 일하면서 새벽에 학원을 다닙니다. 왜?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중년들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첫째, 회사가 원하는 능력을 미리 갖춰라. 둘째, 당신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줘라. 셋째, 자격증, 기술, 경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몸값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의 두 번째 도전에서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그가 합격한 국방 리더십 개발원은 대령급 지휘관 출신들을 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관 경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가 한 일은 첫째, 리더십 분야 집중 공부했습니다. 둘째, 국방일보의 정신전력과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투고했습니다. 연구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야간에 심리상담사 자격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도전 결과 합격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지휘관 경험을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관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파트 4. 미래를 읽는 힘. 세 번째 성공 비결. 비결 3.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제 프리랜서 시대로 진입합니다. 2015년 퇴직 후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뭘 할 수 있지? 그러던 중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대부분 사람의 반응은 안타깝네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의 반응은 앞으로 지진 강사 수요가 급증할 거야. 합격률이 높을 거야. 그의 분석은 100% 정확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나요? 첫째, 지진 공부 시작했습니다. 둘째, 민간 재난안전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셋째, 안전 전문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넷째, 지진 강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격기관을 찾아서 경기도 광주까지 다녔습니다. 도전 결과 합격했습니다. 세종시, 대전시, 충북, 계룡시, 충남으로 확대되는 민방위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여기 배워야 할 것은 우선 미국 통계를 보세요. 태양광 발전 직종은 2023년에서 2033년 275.9% 성장 예상되고 풍력 발전은 115.1% 성장했습니다. AI 관련 직종은 놀랄 정도로 급증 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년은 과거만 봅니다. 내가 했던 일만 보지 앞으로 뭐가 필요할지는 생각 안 합니다. 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명언을 강의할 때마다 소개합니다. 미래를 연구하면 돈이 보이고 미래를 연구하면 직업이 보인다. 파트 5. 자료가 생명이다. 네 번째 성공 비결. 비결 4. 강사는 자료가 생명이다. 평상시 꾸준히 수집하라. 후배 정훈장교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배님은 자료의 보고입니다. 현역 시절부터 그는 자료 수집에 남다른 취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집된 자료가 1만 기가바이트 GB.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산 공고에서 1시간 전에 긴급 강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강사 죄송합니다. 준비가. 그는 영등포구에서 자격증 과정 교육 중이었는데 택시를 타고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10분 만에 1시간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외장하드의 목차별로 인쇄자료, 동영상, PPT로 분류되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배워야 할 점은 첫째, 명강사는 절대 강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왜? 입소문이 나서 다음 기회가 옵니다. 셋째, 자료 수집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료 수집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첫째, 소집 교육이나 강사 모임에 참석하세요. 둘째, 전문가의 경험담을 존중하세요. 셋째, 용기를 내어 자료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USB에 담아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큰 USB를 준비하세요. 파트 6. 절박함이 성장을 만든다. 다섯 번째 성공 비결. 비결 5. 절박함이 자신을 성장시킨다. 드라마 성공시대 중 경부고속도로 당제터널 공사 장면입니다. 천정이 약해 자꾸 무너집니다.
관계 장관이 방문하여 공사 책임자가 질책을 받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최선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절박함입니다. 그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후배 장교 중에 전역 후 1년간 취업을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가 조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등산객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소나무를 잡게 되었어요. 손을 놓으면 죽어요. 당신도 그 정도 각오로 공부해야 해요. 조언한 결과 그 후배 장교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약 종료가 코앞인데 또다시 기관이 재편성됩니다. 다시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독서실에 들어갑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모두가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습 분위기 속에서 공부합니다. 시험 결과 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16년 더 일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58%의 미국인이 급여를 감수하고서라도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파트 7 선행이 돌아온다. 6번째 성공 비결. 비결 6. 평소에 선행을 쌓아라. 이건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그는 한 해군 대위를 만났습니다. 그 장교는 성과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밤늦게까지 연구에 전념하고 조카 2명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자식도 2명을 키우기 힘든 세상에 남의 아이 2명을 입적하고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는 진급에 비선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 남자가 한 일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도와주자. 그는 국방일보에 글을 써서 그 해군 대위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제목: 어느 해군 장교에 의해. 국방일보는 당시 18만 부가 발행되어 각 군 본부, 말단 부대까지 배부되는 신문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그 해군 대위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대답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품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당신이 한 좋은 행동, 따뜻한 말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물론 모든 게 즉각 보상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성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파트 8 면접 꿀팁. 7번째 성공 비결. 비결 7 마지막 면접 꿀팁. 그가 3번의 공채 시험을 거치며 체득한 면접 노하우입니다. 첫째, 적당한 긴장감을 가져라. 평소 버릇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둘째, 거창한 말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 단정한 태도, 질문에 맞는 정확한 대답. 이것이 신뢰감을 줍니다. 셋째, 회사와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라. 기본 정보 파악은 필수. 높은 점수의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구체적인 말을 하라. 핵심만 뽑아 구체적으로. 장황한 설명은 감점입니다. 다섯째,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된다. 극복 가능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세요. 에필로그 및 마치며 그의 아들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을 편입했고 방황했고 결국 공무원 시험을 시작합니다. 무려 5년. 아들 뒷바라지하다 엄마는 백내장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합격합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5년이나 포기 안 한 이유가 뭐야? 첫째, 시험 공부 말고는 잘할 게 없었어요. 둘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쳤어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분명히 나는 합격할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성예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심층 분석하라. 스스로 몸값을 높여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강사는 자료가 생명이다. 절박함이 자신을 성장시킨다. 평소에 선행을 쌓아라. 면접 꿀팁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49세, 55세, 60세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이를 핑계 삼습니다. 난 이제 나이가 많아.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난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당신의 선택은? 절벽에 떨어지는 것도, 소나무를 꽉 잡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 응원합니다.